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60대가 청춘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약도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약사가 주는 약을 한 번쯤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 라고 의심해 보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의사 곤도 마코토의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고 저희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에서 자유로워져야 병에서 해방된다. 오늘도 외래의 약을 10종류 이상이나 복용하는 70대 환자가 왔다. 고혈압 약이 3종류인데 너무 많은 겁니까? 전부 끊으세요. 70대는 최고 혈압 180 정도면 치매에도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부 복용한다거나 60의 나이에 동창회에 나가보니 약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은 30명 중 나뿐이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치매, 우울증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이 많은 이유를 나는 약에 의한 피해라 보고 있다. 가능한 모든 약을 끊어라.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많이 줄여라. 끊고 상태가 나빠지는 약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아둔 책이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몸 상태가 조금만 나쁘면 바로 약을 찾고 효과가 빨라서 좋다며 웃는다. 해마다 5천만 명이 무의미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고혈압, 과콜레스테롤 혈증, 고혈당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4만 개 이상 있지만 약국 수는 그 수를 훨씬 웃도는 약 2만 1,000개이다. 당신도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듯이 약을 사 먹고 있지는 않은가? 8,000통의 독자 엽서에 넘쳐나는 약에 대한 고민들을 읽어보니 당혹감과 고민이 넘쳐났다. 약이 독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8종류나 복용하고 있던 약을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은 항암제 탓이었군요. 고혈압 기준치를 조정하자 제약사 매출이 6배나 올랐다니. 자주 휘청거려 넘어진 게 약 때문이라고?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의사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며 협박하듯 말합니다. 항암제를 끊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고민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면서 정작 몸은 약에 절어 있고 흡료에 들어가는 첨가물에는 몸서리 치면서 약이 첨가물 그 자체임은 모른다. 약은 몸에 좋다거나 병을 치료해준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약의 90%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괜찮은가?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주변에서 여기가 아파, 이쪽도 괴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틀림없이 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것이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픔도 괴로움도 심해진다. 내가 지난 40년간 먹은 약은 치통, 진통제 세 알뿐이다. 불면증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약은 먹지 않았다. 나는 의학계 전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언제나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다. 끊임없이 홀로 맞서 싸우느라 투쟁 호르몬이 그치질 않아 뇌가 편치 못했다. 마음의 긴장에서 나타나는 몸의 이상은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유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꽃가루 알레르기, 잦은 배탈, 무릎 통증 등 나도 남들만큼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때 되면 낫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아파서 일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감기에 걸려도 몸져 누울 만큼 심하지 않고 대개 이틀이나 사흘이면 낫는다. 집에서는 쭉 개를 키웠지만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암도 그냥 방치해 두었지만 녀석은 17세, 사람으로 치면 80대까지 장수를 누렸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그 밖에 감기나 일상적인 몸의 이상을 달래는 약.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이나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몸에 유해하다. 끊어도 당분간 약효는 지속되어 급격한 이상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던 약을 단호하게 끊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멍했던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음식이 맛있어졌다. 위장 상태가 좋아졌다. 이욕이 생겼다 등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일색이다. 80세 노모가 먹고 있던 혈압약, 혈전용해제, 당뇨병 치료제, 콜레스테롤약, 골다공증약, 위장약 같은 것들을 전부 끊게 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고 정말 건강합니다. 환자의 가족이 전하는 이런 소식도 자주 듣는다.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3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음 3가지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첫 번째, 진단을 잊는다. 두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의사를 멀리한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3가지 진실이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검사를 받을 일도 없고 약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끊을 용기가 생기는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용기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약을 끊는다고 해도 남들의 말을 듣거나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바로 불안해져 결국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된다. 평생 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지식을 쌓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고혈압을 예로 들어보자. 기준치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약으로 수치를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혈압을 약으로 낮출수록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혈압을 불필요하게 낮추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에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또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는 75, 85세의 고령자 5,000명을 추적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고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은 크게 낮았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굳고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몸의 혈액이 잘 돌게 된다. 게다가 어떤 종류의 혈압 강화제는 이전부터 발암 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나는 혈압이 연령에 110을 더한 수치, 다시 말해 60세일 경우 혈압이 170 이상이어도 혈압 강화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두통이나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자각 증상이 없는 한 혈압 강화제는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란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호르몬도 만든다. 또 온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을 만큼 뇌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뇌가 근육에게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높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돈만 낭비되는 셈이다. 게다가 부작용도 문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근육을 녹이고 간 기능 장애나 말초신경 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는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약에 대해서 의료계나 의사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거나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이는 말한 대로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따라서 환자로 판정받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약을 처방받아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자.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간식 시간이 수명을 늘린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읽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해. 멍한 것 같을 때 먹는 간식은 뇌에 활력을 준다. 단맛은 몸속에서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어 뇌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뇌가 만족하면 마음도 누그러진다.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기운이 날아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샘솟는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다. 물론 이는 시합 30분 전에 6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을 때의 카페인 양과 맞먹는다. 또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의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한다. 여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유를 되찾는 것이 장수의 기본. 세계보건총계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스는 모두 세계 장수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스위스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단 것을 지극히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만 봐도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kg, 프랑스도 7kg이다. 밀크 초콜릿의 영양 성분은 상당히 고칼로리, 고당질, 고지방이다. 그런데도 비만 순위에서는 20위권 밖, 당뇨병 환자도 많지 않고 세계에서 손꼽는 장수 국가다.
마치 영양과 건강 상식이 뒤집힌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스위스는 인스턴트 커피를 보급시켰고, 프랑스는 카페 문화의 나라로 모두 엄청나게 커피를 좋아한다. 단맛과 카페인을 즐기며 생기와 여유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장수의 기본일지도 모른다. 물론 간식이 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뚱뚱해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자살 충동엔 속을 비워보자. 우울증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울증에 걸리면 끝없이 기분이 침울해진다.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괴롭다. 그렇게 우울할 때는 약에 손대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비워보자. 우울증 환자에게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죽고 싶어진다면 단식을 해보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철저하게 속을 비우자. 그리고 머릿속이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구운 고기를 먹자. 채소도 함께 구워 영양 밸런스를 맞추면 더욱 좋다. 고기를 먹으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구운 고기의 장점은 기력이 솟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고기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고 기력과 체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또 소고기에 듬뿍 함유된 햄철은 시금치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도 훨씬 흡수율이 높다. 철분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속 구석구석에 도달하는 산소도 늘어나 뇌도 산뜻해진다. 구운 고기나 스테이크를 먹으면 흡족한 기분이 든다. 소고기의 살코기에도 비계에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곤도 마코토의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 다른 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어렴풋이 병원약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도 이런 주장을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의사의 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도 마코토의 양생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도 마코토의 양생법. 양생의 길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약과 보조제를 먹지 않고 건강진단도 종합정밀진단도 받지 않는 것. 고기도 채소도 잘 먹고 술도 단맛도 즐기고 담배는 피하는 것. 자주 수다 떨고 자주 움직이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양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60대가 청춘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약도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약사가 주는 약을 한 번쯤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 라고 의심해 보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의사 곤도 마코토의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고 저희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에서 자유로워져야 병에서 해방된다. 오늘도 외래의 약을 10종류 이상이나 복용하는 70대 환자가 왔다. 고혈압 약이 3종류인데 너무 많은 겁니까? 전부 끊으세요. 70대는 최고 혈압 180 정도면 치매에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부 복용한다거나 예순의 나이에 동창회에 나가보니 약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은 30명 중 나뿐이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치매, 우울증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이 많은 이유를 나는 약에 의한 피해라 보고 있다. 가능한 모든 약을 끊어라.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많이 줄여라. 끊고 상태가 나빠지는 약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아둔 책이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몸 상태가 조금만 나쁘면 바로 약을 찾고 효과가 빨라서 좋다며 웃는다. 해마다 5천만 명이 무의미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고혈압, 과콜레스테롤 혈증, 고혈당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4만 개 이상 있지만 약국 수는 그 수를 훨씬 웃도는 약 2만 1,000개이다. 당신도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듯이 약을 사 먹고 있지는 않은가? 8,000통의 독자 엽서에 넘쳐나는 약에 대한 고민들을 읽어보니 당혹감과 고민이 넘쳐났다. 약이 독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8종류나 복용하고 있던 약을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은 항암제 탓이었군요. 고혈압 기준치를 조정하자 제약사 매출이 6배나 올랐다니. 자주 휘청거려 넘어진 게 약 때문이라고?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의사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며 협박하듯 말합니다. 항암제를 끊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고민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면서 정작 몸은 약에 절어 있고 식음료에 들어가는 첨가물에는 몸서리 치면서 약이 첨가물 그 자체임은 모른다. 약은 몸에 좋다거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약의 90%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괜찮은가?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주변에서 여기가 아파, 이쪽도 괴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틀림없이 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것이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픔도 괴로움도 심해진다. 내가 지난 40년간 먹은 약은 치통 진통제 세 알 뿐이다. 불면증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약은 먹지 않았다. 나는 의학계 전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언제나 논쟁의 한복판에서 있어야 했다. 끊임없이 홀로 맞서 싸우느라 투쟁 호르몬이 그치질 않아 뇌가 편치 못했다. 마음의 긴장에서 나타나는 몸의 이상은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유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꽃가루 알레르기, 잦은 배탈, 무릎 통증 등 나도 남들만큼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때 되면 낫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아파서 일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감기에 걸려도 몸져누울 만큼 심하지 않고 대개 이틀이나 사흘이면 낫는다. 집에서는 쭉 개를 키웠지만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암도 그냥 방치해 두었지만 녀석은 17세, 사람으로 치면 80대까지 장수를 누렸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그 밖에 감기나 일상적인 몸의 이상을 달래는 약,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이나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몸에 유해하다. 끊어도 당분간 약효는 지속되어 급격한 이상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던 약을 단호하게 끊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멍했던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음식이 맛있어졌다. 위장 상태가 좋아졌다. 이욕이 생겼다 등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일색이다. 80세 노모가 먹고 있던 혈압약, 혈전용해제, 당뇨병 치료제, 콜레스테롤약, 골다공증약, 위장약 같은 것들을 전부 끊게 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고 정말 건강합니다. 환자의 가족이 전하는 이런 소식도 자주 듣는다.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3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음 3가지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첫 번째, 진단을 잊는다. 두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의사를 멀리한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3가지 진실이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검사를 받을 일도 없고 약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끊을 용기가 생기는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용기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약을 끊는다고 해도 남들의 말을 듣거나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바로 불안해져 결국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된다. 평생 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지식을 쌓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고혈압을 예로 들어보자. 기준치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약으로 수치를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혈압을 약으로 낮출수록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혈압을 불필요하게 낮추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에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또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는 75, 85세의 고령자 5,000명을 추적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고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은 크게 낮았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굳고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몸의 혈액이 잘 돌게 된다. 게다가 어떤 종류의 혈압 강화제는 이전부터 발암 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나는 혈압이 연령에 110을 더한 수치, 다시 말해 60세일 경우 혈압이 170 이상이어도 혈압 강화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두통이나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자각 증상이 없는 한 혈압 강화제는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호르몬도 만든다. 또 온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을 만큼 뇌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뇌가 근육에게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높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돈만 낭비되는 셈이다. 게다가 부작용도 문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근육을 녹이고 간 기능 장애나 말초신경 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는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약에 대해서 의료계나 의사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거나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이는 말한 대로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따라서 환자로 판정받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약을 처방받아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자.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간식 시간이 수명을 늘린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읽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해. 멍한 것 같을 때 먹는 간식은 뇌에 활력을 준다. 단맛은 몸속에서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어 뇌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뇌가 만족하면 마음도 누그러진다.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기운이 날아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샘솟는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다. 물론 이는 시합 30분 전에 6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을 때의 카페인 양과 맞먹는다. 또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의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한다. 여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유를 되찾는 것이 장수의 기본. 세계보건총계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스는 모두 세계 장수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스위스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단 것을 지극히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만 봐도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kg, 프랑스도 7kg이다. 밀크 초콜릿의 영양 성분은 상당히 고칼로리, 고당질, 고지방이다. 그런데도 비만 순위에서는 20위권 밖, 당뇨병 환자도 많지 않고 세계에서 손꼽는 장수 국가다. 마치 영양과 건강 상식이 뒤집힌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스위스는 인스턴트 커피를 보급시켰고 프랑스는 카페 문화의 나라로 모두 엄청나게 커피를 좋아한다. 단맛과 카페인을 즐기며 생기와 여유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장수의 기본일지도 모른다. 물론 간식이 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뚱뚱해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자살 충동엔 속을 비워보자. 우울증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울증에 걸리면 끝없이 기분이 침울해진다.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괴롭다. 그렇게 우울할 때는 약에 손대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비워보자. 우울증 환자에게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죽고 싶어진다면 단식을 해보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철저하게 속을 비우자. 그리고 머릿속이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구운 고기를 먹자. 채소도 함께 구워 영양 밸런스를 맞추면 더욱 좋다. 고기를 먹으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구운 고기의 장점은 기력이 솟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고기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고 기력과 체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또 소고기에 듬뿍 함유된 햄철은 시금치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도 훨씬 흡수율이 높다. 철분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속 구석구석에 도달하는 산소도 늘어나 뇌도 산뜻해진다. 구운 고기나 스테이크를 먹으면 흡족한 기분이 든다. 소고기의 살코기에도 비계에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곤도 마코토의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 다른 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어렴풋이 병원약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도 이런 주장을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의사의 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도 마코토의 양생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도 마코토의 양생법. 양생의 길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약과 보조제를 먹지 않고, 건강진단도 종합정밀진단도 받지 않는 것. 고기도 채소도 잘 먹고, 술도 단맛도 즐기고, 담배는 피하는 것. 자주 수다 떨고 자주 움직이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양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